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Why Animal Testing Matters? 왜 동물 실험이 문제가 되냐? 네, 요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를 같이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동물 실험과 그것이 인간 질병 연구 및 치료 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이다. 그쵸. 실제로 동물 실험이 인간의 질병, 연구 그리고 치료 개발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은 동물 실험이 인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의료 절차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렇죠. 뭐 이제 윤리적 논란에 관해서는 이제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이제 생명체다. 약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죠. 자, 그래서 동물 연구의 필요성을 먼저 보면 동물 연구를 왜 해야 되냐? 동물의 내부 시스템, 즉 호흡기, 뭐 순환기, 뭐 면역 체계 등등이 인간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있어서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97% 유전자 일치를 보여서 질병 연구에 적합합니다. 좀 자존심 상하죠, 그죠? 쥐랑 우리랑 유전자가 97%나 비슷하다니. 그래서 동물의 짧은 수명과 빠른 번식 주기는 연구 대상이 되게 유리하다. 왜냐면은 수명도 짧고 번식 주기도 짧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빨리 돌려봐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세대 이상의 걸친 치료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하면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0살까지 산다 치면은 사람으로 실험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100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이클 돌리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 연구에 기여를 했다. 이제 개와 같은 동물은 인간과 유사하게 어, 암이라든지 백내장, 심장질환 등을 자연스럽게 겪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비슷하다는 거죠. 인간 질병 연구에 중요한 모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은 초기에서 코로나 백신도 동물 실험 덕분에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점차 의료 절차가 발전했다. 자, 19세기 독일의 삐리리한 박사께서 동물로 관절 대체 수술을 연구한 사례. 아니면 1950년대 미국의 또 존 기본 박사가 개를 통해서 심장 수술과 이식 수술을 발전시키는 사례는 동물 실험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 반면 윤리적 문제랑 이제 법적 규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Animal Liberation에서 동물 실험의 비윤리성을 주장했습니다.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EU라든지 영국에서는 대안이 없을 때만, 즉 동물 실험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때에만 동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동물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취제, 그쵸?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죠?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 뭐 고통을 겪겠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나. 자, 그래서 이 글은 동물 실험이 인간 질병 연구와 치료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긴 하지만, 동물 실험이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글은 동물 실험의 실질적 이점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동물 실험의 윤리적 딜레마를 계속 이제 제기를 하죠.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실험이 인간의 장기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하고, 이는 인간과 동물 간의 도덕적 경계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죠? 왜냐면 인간이랑 동물이랑 뭐 함께 동등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 생물학적 유사성, 동물 실험이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적 논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다음에 법적 규제. 윤리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법적인 걸로 규제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요런 내용의 글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주요 사항만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보다가 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제 반대로 바꿔서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using인데 뭐 used로 바꿔서 낸다거나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제 used인데 뭐 using으로 또 바꿔서 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애초에 얘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 이제 using은 이제 ing니까 현재 분사겠죠? 아니면 이제 과거 분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pp가 붙었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겠죠? 애초에 얘네가 하는 기능이 뭐냐? 얘네들은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어, 그걸로 보는 거죠. as는 이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생략됐고 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 지웠으니까 얘는 이제 부사로 보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주어를 지웠던 게 이제 대이니까 걔네들은 사용을 하는 거 능동태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ng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금 뭐가 왔냐면 use는 삼형식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artificial technologies라는 목적어가 왔죠. 목적어이자 명사가 온 거죠.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오니까요. 반면에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여기서는 which are이 생략돼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왜 PP가 와야 되냐? 얘는 수동태가 돼버린 건데 수동태가 됐는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또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깨알같이 research 같은 이런 단수 다음에 복수 동사가 왔으니까 이거 is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어가 와 있습니다. mice. 그러니까 뭐예요? 마우스의 복수형이 mice이기 때문에 is 나오면 안 되고 are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요 부분도 그냥 같이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동물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대요. 뭐 플루 같은, 독감 같은. 그리고 알려진 대로 코로나도 뭐처럼 보인다잖아요. 그쵸? likely to 뭐처럼 보이냐면 have begun within bats.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박쥐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문장인데 요게 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to have begun. to have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to have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pp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는 거죠. 그거는 뭐냐? 여기 잘 나와 있지만 to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to를 얘기하는 거죠. to.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앞에는 현재 동사가 왔어요. 시제가. 근데 뒤에는 have pp 왔잖아요. 그쵸? 이게 나타내는 바는 뭐냐라는 건데 여기를 사실 그냥 seems likely to 그다음에 have begun 대신에 그냥 begin 하면 안 되냐는 거지 그냥.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이 to까지 있고 다음에 seems likely to begin then
that's.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이게. 요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보시면, 이 투부정사라는 거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얘는 시제가 현재예요. 근데 투부정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과거, 과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표현의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to 다음에 이 앞선 to보다 앞의 시제보다 더 과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have pp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이 개념은 또 뭘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냐? 과거 완료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 완료. had pp 있잖아요. 그죠?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재 완료도 있잖아요. 는 have pp잖아. 자, 현재 완료가 have pp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통?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 보이는 그런 시제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아, 그럼 쌤, 그럼 당연히 과거 완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과거부터 그냥 과거까지 쭉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거 완료는 뭐 해주는 거냐면 어떤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더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더 과거인 거에다가 had pp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다가 쓴 건데 그럼 쌤 seems likely to 다음에 had pp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맞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had가 have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have pp니까 현재 완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to 다음에 오는 거는.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건 뭐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건 뭐냐? 자, 요런 게, what 같은 경우를 what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름이 왜 있다고 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어, 한글로 내가 샀던 가방이라고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The bag that I bought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샀던까지가 that I bought이고, 맞죠? 가방은 the bag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샀던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인데 왜 얘는 명사절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항상 좀 지울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여기를 다시 보시면 그럼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남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것은 뭐예요? nothing이죠. 남자가 원하는 것이니까 that man want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것에 해당하는 거는
the thing이죠, 그죠? 그다음에 남자가 원하는 요게 that man want죠, 그쵸? 근데 요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what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묶어서 what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what이라는 애 속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the thing이라는 원래 선행사이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도 포함되어 있어? 관계대명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되냐는 거지. 얘를 과연 what이라는 애를 형용사절로 봐야 되는 건지, 즉 뭐요? what절이라고 하니까 이 통째로를 뭘로 봐야 되냐는 거지.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 근데 원래는 이게 지금 선행사잖아요. 근데 얘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대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이 꾸밈의 대상이 되는 명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원래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 맞는데 이 왓절만 그 꾸밈의 대상이 되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대시 오면 뭐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긴 형용사가 되겠다는 건데 of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를 뜻하는 위치나 대신 못 온다고. what이 와야 된다.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much of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는 of 뒤에 명사에다가 수일치 시켜주는 게 맞는데 왓절은 또 단수 취급받기 때문에 is가 나와야 돼.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수동태가 된 케이스지. 왜냐면 are called니까 원래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할 때는 수동태가 됐는데 뒤에 목적어가 어떻게 또 남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삼형식의 경우지. 왜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삼형식의 수동태는 어떻게 돼? 목적어가 일로 와. 얘는 BPP가 돼. 주어는 어떻게 와요? by라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였던 애가 딸려 나가서 주어가 된 게 수동태인데 어떻게 뒤에 그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올 수가 있겠냐고. 없겠죠. 그죠? 명사가 나올 거면은 전치사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삼형식에 관한 얘기고 이게 만약에 오형식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잖아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일로 와. 주어로 튀어나와. 동사는 be, pp가 됩니다. 그죠? 목적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by 전치사 플러스 주어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형식이라는 게임은 다르게 오형식은 목적 보호라는 애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목적 보호는 뭡니까? 형용사 아니면 명사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목적 보호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네메타도우즈라고 불리우는 작은 지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g 써버리면 안 된다. 보통은 이제 우리 그냥 삼형식이라고 쳤을 때는 이게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만약에 컬링을 해버릴 거면 명사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그죠? 이해 가셨죠? 오형식이니까. 목적어랑 목적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consider도 대표적인 이제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형용사가 남은 케이스죠. common은 일반적인이라고 이제 형용사니까. 오늘날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그런 수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oday가 명사긴 하지만 단수 명사긴 하지만 왜 wor이냐? 주어가 operation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 좀 적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이 동물 연구가 이게 반드시 옳은 거냐? 아니면 옳지 않냐? 요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주장, 제안, 명령, 요청 요런 뜻을 품는 동사들은 that 다음에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아니면 should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should를 생략해줘도 여기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와야 됩니다. 왜냐면 should가 반드시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왜냐면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주장도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제안도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고, 명령 마찬가지, 요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 이미 should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줘도 되지만 안 써줘도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포인트 잡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e opposed to가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수동태니까 반대되다 같지만 반대하다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hose는 그것들인데 이제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반대하는 애니멀 리서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인다인데 그러면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애니멀 리서치 다음에 seem이 있으니까 seems 해야 되는 거 아니냐겠지만 who are 생략돼 있다는 건 관계대명사 길게 보면 관계대명사고 짧게 보면은 과거 분사죠. 그렇죠? 둘 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형용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인 거죠. 그렇죠? 노우주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도우주는 근데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eems 하면 안 되고 seem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 being experimented는 뭡니까? 실험이 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 수동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R은 안 되겠지. 왜? 이게 which R이 생략되는 건데 그러면 which R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experimenting, being experimenting 하면은 현재 진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이 아니라 능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being experimented 대신에 그냥 the animals experimented만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따져보니까 얘는 그냥 수동이고 얘는 현재 진행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문법으로 봤을 때 이 현재 진행은 크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기 때문에 그냥 being experimented 대신에 그냥 experimented 쓰는 건 큰 지장 없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렇게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being experimented 대신에 그냥 experimented 써버리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다. 얘가 그래서 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이건 어려울 게 없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잠깐 같이 보면서 이 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과학자들이 인간의 호흡 시스템과 유사한 동물을 연구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네, 일정한 그런 의학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인간이랑 흡사하니까 당연히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겠죠. 자, 쥐가 아까 전에 인간이랑 유전자가 뭐 90, 10% 정도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모델로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걔네들의 라이프 스팬, 생애 주기죠, 그쵸? 그게 더 짧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시기에 여러 번 실험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쓰겠죠. 그 다음에 3번.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주요 윤리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동물들도 뭐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 도덕적인 권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보호받아 마땅하다. 네, 이런 주장이죠.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최소한의 고통을 보장하는 법적 원칙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제 동물들도 뭐를 받아야 된다? 아치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한다면 if there's potential pain, 잠재적인 어떤 고통이 예상된다면 동물 실험들도 이제 할 때 마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나 토끼 같은 동물이 인간 질병 연구에서 특히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걔네들이 걸린다는 거죠. 인간이랑 비슷한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하면은 좋겠죠. 생뚱맞은 병 걸린 걸로 실험을 해봤자 인간은 안 걸리면 아무런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자,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 네, 연구에 뭐 필수 불가결하다, 무조건 필요하다, 뭐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 하는 걸 보시면 저자가 동물 실험이 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최소화 시켜주죠. 인간의 어떤 질병적 리스크를 그죠? 동물들한테 먼저 실험해봄으로써 인간에게 그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쵸? 당연한 뻔한 얘기고. 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인간과 동물의 생명에 관한 관점이 무엇이냐. 둘 다 regarded, 여겨져야 되는데 동등하게 도덕적인 어떤 잣대 고려 사항에서 둘 다 동등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동물 실험이 인간의 심혈관 건강에 대해 제공한 통찰은 무엇이냐? 자, 동물의 그 심장 상태라는 게 도와줬다는 거죠. 그 어떤 이 수술적 방법을 정제하는데 도와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한테 뭐 수술하는데 연습 대상이 돼서 되게 뭐잘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것까지 해서 잠깐 끊었다가 네, 첫 번째, 두 번째 학습지를 첫 번째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뭐라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영상을 끊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화이트 골드에 대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자,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볼리비아의 리튬이라는 자원과 이 우유니의 경제적, 환경적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유은이 그 소금 계곡인가요? 여기서 이제 리튬이라는 자원이 나오는데, 저 나오죠, 그죠? 이거를 개발해버리면 환경에 이제 악영향이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 글은 리튬 채굴이 볼리비아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 및 환경적 우려를 논의합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 리튬 자원의 중요성.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 그렇죠. 경제 발전과 빈곤 완화 같은 얘기죠. 이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유니의 특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채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환경적인 도전이 있냐? 리튬 채굴 과정에서 높은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굉장히 함량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물 부족 문제는 주요 환경적 도전 과제로 언급이 된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을 보시면 리튬 채굴로 인해서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논의된다.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기술적 난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잡한 기술과 마그네슘 분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은 리튬 자원의 경제적 기회와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을 통해 경제 발전을 기대하지만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적 문제 말했었죠, 그죠? 기술적 어려움은 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 글의 흐름은 리튬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서 이거의 현황, 채굴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 우려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회와 환경적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반복이 되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지만 기술적, 환경적 어려움이 크다. 자, 환경적 도전은 어떤 게 있냐? 리튬 채굴은 물 부족과 마그네슘 함량으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one of the 플러스 복수 명사에서 resources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 당연히 이제 단수, 만약에 동사까지 나오면 단수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외울 거는 아니고요. 보시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중에라고 할 거면은 당연히 여러 개가 나와야 되겠지. 하나 중에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하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 뭐 어려울 게 없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원어부터 나왔기 때문에 landscapes 복수가 나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고요. 자, 요 경우는 뭐냐면 얘를 이제 spread라고 돼 있으니까 동사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동사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pread는 좀 특이한 게 spread예요. 이 경우는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뭐겠어요? 3번인 거죠. PP입니다, PP. 펼쳐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뭐 kilometers of whitewashed level terrain 지역인데 되게 하얗게 바래진 몇 킬로, 수킬로미터에 걸쳐서 그렇게 펼쳐진 이 우유니 평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 예를 들어서 얘를 뭐 spreads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죠. 동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어를 살펴봤더니 days drive from 어쩌고저쩌고 brings you
어쩌고저쩌고. 주어가 뭐야? 아, 이건 다른 문장이죠. The smooth white surface. 요게 주어네요. 그쵸? 요게 지금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동사처럼 헷갈리게 하려고 spread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 포인트인데 뭐냐면 underneath the words big salt flat. 요거를 주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동사 앞에 있으니까.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underneath는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the words big salt flat은 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지면 부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이 경우는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주어는 명사만 되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가 아니라는 거를 명백히 알 수 있죠. 그러고 봤더니 동사는 여기 있고 사실은 another wonder 요게 주어입니다. 다른 놀라우는 거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그 세계의 가장 큰 그 소금 평원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Another wonder lies underneath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앞으로 튀어나왔냐, 이 부사구가. 강조하려고 해, 강조. 도치를 왜 시키냐? 강조. 그러니까 이 biggest,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얘를 앞으로 뺐어요. 그럼 나 강조돼서 앞으로 나왔다. 이거 알려주려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합니다. 자, 또 다음 중요 포인트. 아, 네. 요거 보시면은 if가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때로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굉장히 좀 깔끔하지가 못할 건데 비록 뭐뭐이지만 요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치가 또 나옵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시험 포인트죠. 목적어 도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적어를 앞으로 빼놨습니다. 보시면 What Goldman to all your errors 라고 했죠, 그죠? 것은 것인데 어떤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what은 the thing 대시라고 고칠 수 있다고. 것은 것인데 어떤 것? 골드, 금이 의미했던 것. 그 이전 시대, 일찍이 과거 시대에서 의미했던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니까. 근데 금이랑 and petroleum to the previous century. 그 이전 그 세기에 페트롤리움의 뭐 이제 금이라든지 페트롤리움이 의미했던 것을 리튬이 may eclipse in coming years 뭐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클립스가 지금 뭐예요?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왜? 여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도 강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도치가 돼 있지는 않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거는 부사구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도치를 시켰는데 얘는 또 따로 도치를 시켜주진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PP가 돼버리면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 자, 1형식이나 2형식은 PP가 될 수 없어요. 왜? 애초에 수동태가 될 수 없잖아. 왜? 목적어를 가지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PP가 나온 다음에 바로 전치사가 나왔다. 이건 무조건 삼형식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다. 지금 삼형식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use는 사실 삼형식 타동사잖아요. 그쵸? 그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분사구문에서 쭈쭈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인데 수동태, 수동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시험에서 이거 한 거 많이 물어보겠죠. using 쓸래? use 쓸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독립분사 구문인데 given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giving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뭐냐? 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예요. 얘를 만약에 바꿔보면 when 아니면 뭐 if라든지 if it is given 그런 뜻입니다. 얘는 사형식 동사잖아요. give가 그렇기 때문에 that 절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직접 목적어가 남아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 IO는 뭐예요? IO는 여기 지금 앞으로 주어가 돼서 튀어나왔고 수동태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독립분사 구문인데 이제 비인칭이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is는 어 왜 지울 수 있냐? 비인이 돼버리잖아요. ing 붙이니까 독립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버리고 접속사 지우고 그러니까 given that 이렇게 낳는 겁니다. 그래서 pp가 오는 거예요. pp. 자, 그런데 얘를 이제 providing 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럼 얘는 왜 ing가 나오냐? 얘는 왜 pp고 얘가 ing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또 뭐에 축약된 버전이냐? 이런 거예요. When we provide.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거는 이 대절이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라는 거고, 얘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줄 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잠깐. 이거 지금 providing이 아니라 provided가 와야 되는 거고, given이라, 이거랑 같은 건 이제 considering입니다. considering. 우리가 이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When we considering. considering은 ing예요. 죄송합니다. given이나 provide는 did 이렇게 pp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대절 이하의 사항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접속사 주어 일반적인 주어 지우고 이제 ing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가 세트입니다. 세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장소의 부사구 도치가 또 나옵니다. 어몽이라는 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the greatest concerns는 당연히 이제 명사가 되겠죠.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죠? 그래서 주어는 뭐라는 거예요? 주어가 How much water will be required to extract the lithium 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또 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그 리튬을 추출하는데 필요할 것인지는 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염려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염려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또
앞으로 뺐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또 도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또 포인트인 게, 이 of를 생략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생략된 버전입니다. 컴마 다음에 바로 관계대명사 나와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of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of가 없으면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Bolivi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supplier.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of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부가 왜 있어야 되냐? 잘 보세요.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both are crucial to local growers of quinoa라고 돼 있죠, 그죠? 문장을 해석해 보면 두 개 다 되게 중요하다. 그 지역적인 어디 봅시다. 지역 농부들한테 퀴노아의 지역 농부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볼리비아의 두 번째 큰 공급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가 뭐냐면 퀴노아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선행사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부가 없으면은 비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있는 앞에 전치사는 수식이 끝나는 지점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supplier 다음에 of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사를 넣어보게 되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of 다음에 퀴노아가 돼야지 말이 되겠지. 보시면, 볼리비아는, the world's second largest supplier.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공급자이다. 뭐에? 퀴노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of가 없으면은 supplier 퀴노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퀴노아의, 즉, 이 의에 해당하는 of가 있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이 끝나는 절의 끝부분으로 이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뭐 다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 이 전치사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관계대명사가 대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that 앞에 어브는 못 오는 거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어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though라는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동이겠죠. 그렇죠? 나와 있고. 접속사를 뭐 반드시 지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얘는 뭐 능동 분사 구문인 거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죠. 네,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볼게요. 자,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 발전이겠죠. 네. 경제 안정과 그리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에 우유니 평원의 변화는 무엇이었냐? Recognition of its tourism potential. 네. 이 관광 포텐셜을 회복한 거죠. 인지한 게 된 거죠. 그쵸?
글에 나와 있지만 원래 이 유은이 우윤인가요? 네, 우윤이 이 평원은 원래 뭐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죠? 그냥 뭐 지리적으로 특수한 곳이었죠. 지리가 아니라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형적으로 그냥 특수한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1980년대 와가지고 이제 관광의 잠재력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쵸? 자, 우윤희의 채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마그네슘 함유량이 많다는 거였죠. 환경적 영향은 어떤 게 있냐? 물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튬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 있다. 왜 관광 명소로 인식이 되었냐? 이건 뭐 이제 뭐 눈을 닮은 그 하얀 뭐 표면 때문에 그런 거죠. 리튬 채굴 과정에서 분리해야 되는 주요 물질 마그네슘. 그렇죠. 마그네슘. 어떤 지리적 특성 맞네요. 그죠? 특이한, 비정상적인 이런 뜻이죠. 그쵸? 원래는 그냥 이 정도 급밖에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로 관광의 포텐셜을 터트리게 된 거죠. 뭐 이런 거는 다 겹치는 그거고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튬 채굴의 국제적 중요성이 증가한 이유는 뭐냐? 이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들 이런 거의 급등 때문에 그런 거죠. 리튬이 이제 이런 데에 이제 뭐 들어가나 보죠. 저는 뭐 문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채굴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냐? 경제 강력하게 하는 거. 지역사회, 우려되는 지역사회는 뭐는 뭐냐? 네, 물 부족이죠, 물 부족. 물 부족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식 같은 거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나름의 이유를 적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써보세요. 뭐, 굳이 뭐, 외우지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핵심인 것만, 내용적으로 핵심인 것만 뽑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들어가 보세요. 이거 그냥 딱 봐도, 정답만 봐도 보세요. 볼리비아 정부가 기대했잖아요. 경제적 안정성과 그리고 발전을. 이게 지금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렇죠? 리튬 이렇게 캐내는 거를 통해서 그쵸. 다 키워드들만 지금 정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써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곧바로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즉, 시험 범위 모두를 다 올려드리겠으니까, 네, 뭐, 밤 안으로 다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